지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굵직한 기업들이 서로 손을 잡지 않을까, 전략적 제휴를 맺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큽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올 한 해 동안 힘들었고 이 이슈까지 더해진다면은 가격 매력, 이슈 모멘텀, 그래서 내년이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정영 과장과 함께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나온 이제 삼성과 LG의 OLED 동맹설이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가전하면은 이제 LG냐 삼성이냐 많은 소비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 둘이 손을 잡는다? 어떤 내용인지 근거가 있습니까? 우선 사실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삼성이 LG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을 쓸 것이다. 뭐 그러한 지금 전망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시장 조사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을 공급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우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기존의 LCD 패널 생산을 좀 중단할 그런 예정이 있기 때문에 즉 LCD 패널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결국 향후에 이제 OLED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여기에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패널을 이제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향후에 그러면 중화권 업체들로부터 이제 패널을 이제 조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끌려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OLED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확대를 하지 않겠느냐 뭐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LCD 시장을 기존의 과거에는 국내 이러한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워낙에 중화권 업체들의 가격 공세, 즉 이제 또 중국의 이러한 정부 지원과 함께 사실상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이제 그 LCD 패널을 이제 포기를 하고 지금 OLED 쪽으로 지금 급선에 앉은 상황인데 이러한 속도가 앞으로 좀 더 이러한 양사 간의 협업으로 인해서 빨라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LG 디스플레이가요. 그 말씀하신 중화권 시장이 디스플레이 시장을 독점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정말 지지 라인을 3만 원으로 볼 때였는데 지금은 고점대 저항 라인을 3만 원으로 볼 정도로 많이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 그럼 여기서 지금 중화권이 잠식한 이 디스플레이 시장을 삼성과 LG가 손 잡는다면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LCD 시장과 OLED 시장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중화권 시장, 그러니까 중화권 업체, 즉 중국 업체들이 이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바로 이제 LCD 쪽에 국한된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즉 이제 과거 기술에 이제 국한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이제 손을 뗀 그런 상황이고요. 즉 이제 LCD 쪽에서 이제 공격적인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LCD는 이제 아예 그냥 생산을 이제 중단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즉 고부가 가치 산업인 이제 OLED 쪽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이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향후에는 이제 중화권 업체들 같은 경우에 아직 기술력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LCD 쪽에서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요즘에 뭐 가전 사실은 아마 뭐 이렇게 가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저가형 그러한 TV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LCD 패널이 네. 들어가고 보통 이제 중고가 라인은 전부 다 이제 OLED, 즉 지금은 현재 뭐 사실상 LG전자가 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대부분 지금 OLED TV가 지금 고가 라인에서는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지금 OLED TV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지금 가격대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시장에 이제 OLED의 이제 점유율이 좀 높아지면서 이와 함께 이제 규모의 경제가 점점 이제 갖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이제 OLED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제 LCD 쪽은 이제 중화권 업체로 이미 넘어간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패널 시장의 그러한 MS는 의미가 없다. 향후에는 OLED 쪽에 얼마만큼 성장하는지 여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OLED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아주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럼 또 우리가 중국이 기술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잖아요. 국내 업체들에 비해.
이 OLED 시장에서 기술력을 키우고 또 가격 경쟁력으로 막 저가 공세에 나서며 시장에 물을 흐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빨리 이제 기술력 끌어올려서 이제 OLED 시장에서 중화권 업체가 이제 점유율을 가져갈지 이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의 문제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은요. 그렇죠.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LG 쪽 LG 디스플레이 그 OLED 패널을 지금 공급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지금 이제 중대형 OLED 패널 쪽에서는 아직 수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즉 문제가 있다라는 그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시장에서도 보기에는 지금 삼성전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금 퀀텀 닷 지금 QD OLED죠. 연간 생산량이 약 한 1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향후 그 QD OLED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낮은 수율로 인해서 대량 생산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이제 대형 지금 패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 외에는 사실상 지금 수율이 나오는 회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소형 OLED, 즉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제 중소형 OLED 패널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뭐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형에서는 지금 LG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지금 이쪽 OLED 시장에서는 이러한 수율이라든지 이러한 기술력을 끌어올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중화권 업체들이 이 OLED 시장에 물론 지금도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입지를 좀 다져가기까지는 다소간의 좀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손을 잡을 확률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양사의 동맹설로 인해서 또 국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눈여겨볼 만한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단연 뭐 시장에서도 오늘 주가가 뭐 상승하고 있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물론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도 좀 역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가전 수요가 굉장히 좀 가팔랐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TV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교체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슬로우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LCD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은 낮아진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재차 지금 이제 삼성으로 이제 대량 만약에 그 OLED 패널을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그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이러한 모멘텀이 주가 상승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추가적으로 뭐 지금 OLED 소재 기업으로 좀 최근에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최근에 OLED양 매출액 비중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핵심 관련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밖에도 뭐 덕산 레오룩스 같은 이러한 관련 기업들도 뭐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CES 2022도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디스플레이 섹터의 내년 전망은 어떨지 개인적으로 저는 디스플레이주가 움직이면은 그때 눈이 가긴 하지만 이 기업들이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항상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LCD 패널만 우리가 주구장창 보다가 OLED가 생겼을 때는 또 QLED가 생겼을 때는 혁신 같았고 네. 그래서 TV도 다 많이를 바꾸고 크게 인치도 늘리면서 바꾸시는데 이제는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또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관련주가 재미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 내년에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좀 스포츠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TV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과거에 보면 그러니까 짝수회에 상당히 좋은 그러한 판매량을 좀 보였던 흐름이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 짝수회에 이러한 스포츠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월드컵 같은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짝수회에 상당히 좀 좋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TV 수요 자체가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게 되면 보통 이제 대형 TV 같은 경우에 상당히 수요가 그때마다 이제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굵직굵직한 지금 스포츠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보면 뭐 세계 뭐 수영이라든지 뭐 육상 선수권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에도 연기가 됐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올해 내년이죠. 2022년도에 줄줄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TV 수요 내년도 TV 수요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뭐 1분기부터 보게 되면 내년 1분기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세계 뭐 수영 선수권이라든지 또 이제 3분기 육상 선수권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내년 또 하반기에는 아시안 게임과 또 월드컵도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속해서 이러한 굵직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로 인해서 좀 TV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 패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가전 쪽 또 스마트폰 쪽이 가장 큰 수요처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미래에는 이러한 자율주행차 또 이제 전기차 시대가 계속해서 도래를 하면서 이 차량에도 굉장히 지금 큰 디스플레이 패널이 지금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자율주행차 시대와 더불어서 이러한 스마트카 쪽으로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패널 탑재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엔 이쪽이 가장 강력한 좀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널에 대한 혁신이 없어도 쓰이는 곳이 워낙 많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스마트폰에 있던 조그마한 패널도 점점 커지고 있고 태블릿 PC 여기에다가 많은 분들이 노트북 다양한 전자기기를 가져가면서 패널의 쓰임새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자율주행 스마트카 역시도 또 하나의 먹거리로서 수요처를 늘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즈의 호재가 될 것이다. 여기에 또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KB증권이 그래서 그런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목표 주가를 여러 가지 요인을 봐서 28,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네, 지금 뭐 오늘 주가가 좀 그래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이라는 그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물론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과연 이제 공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일에 이제 삼성으로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가동률 상승과 함께 이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나 단기적인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율주행차, 뭐 애플카라든지 이러한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메타버스 헤드셋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디스플레이 그 패널 탑재 영역이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한 28,000원대 목표 주가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이제 고점 부분이 27,0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7,000원 정고점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터치를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27,000원 정도 선 그리고 손절가로는 짧게 한 2만 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서 좀 주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고객사 확보로 긍정적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봤을 때 목표 주가 27,000원까지 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디스플레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혜원 과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